안녕하세요. 대관이대학교 조철호 교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건데요. 상관 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연관성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연관성 분석은 그 두 변수 x와 y 간의 그 변수의 이 특성에 따라서 그게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그 x와 y가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보는 그 x와 y가 두 변수가 전부 다 명목척도로 된 양적 변수가 아니라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와 y가 우리가 그 등간이나 또 비율 척도인 경우, 즉 양적인 변수일 때는 상관 분석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이 뭐 광고 시청 여부와 우리가 그다음에 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따질 때 과연 이 광고를 시청한 여부에 따라서 상품 구매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볼 때 우리가 그 교차 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시청 여부는 이제 그 이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뭐 그 시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품을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변수들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설을 만들면 광고 시청 여부와 상품 구매는 그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즉 우리가 연구 가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속적이냐를 이제 따지게 되고요. 요거를 실제로 이 논문에 이 가설을 쓸 때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광고 시청 여부에 따라 상품 구매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일 때는 두 변수가 전부 다 질적이 아닌 양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두 변수 간의 관계성 여부, 즉 어떤 인과관계를 떠나서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의 평수,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평수와 전기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즉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달라진다라고 봤을 때, 뭔가의 관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것을 연구 가설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평수와 전기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때 이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면 이 두 변수 간의 관계 여부인데, 그 유의성 맨 처음에 보고요. 그 P값이 알파 0.05보다 작은지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계의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또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 유의성이 검증이 된 전제 하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방향을 봤으면 그 다음에 그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검증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이 상관 분석은요, 우리가 인과관계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전에 미리 이 관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사전적인 검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관 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성 분석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는 두 변수가 전부 다 양적인 변수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적 변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등간이나 비율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 분석, 즉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전에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사전에 관계가 있는지, 관계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상관 분석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변수 간의 관계 여부, 즉 양적 변수죠. 그래서 유의성, 관계의 방향, 관계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아파트 평수가 전기 사용량에 또 관계가 있는지, 또는 의료진의 실력이 또 환자들의 재방문 의도에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두고 이 관계를 증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의성, 그래서 유의성은 이제 일단 x, y 간에 상관관계 있는지 없는지, 즉 p 값이 알파가 0.05보다 작아야, 그렇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야 또는 0.10보다 작아야 이런 유의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가서 관계의 방향도 보고 관계의 정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보여진 거는요, 일단은 그 두 변수 간의 x와 y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 그 지표는 이제 공분산과 우리가 그 상관계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것이 상관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관계수는요, 우리가 일단은 그 0에서부터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절대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있는데요. 이걸 좀 세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방향의 그 방향의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관계 없이 일단은 그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0.0에서 0.2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2에서 0.4는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0.4에서 0.7 정도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0.7에서 1.0은 매우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x와 y 간의 상관계수 값이 1이다 라고 한다면 x와 y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판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상관계수 값을 적용하는 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유의성 검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그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포도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경우는 이제 방향성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방향성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펑퍼지만 퍼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상관계수 값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측으로 갈수록 하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방향성이 좀 부정확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을 해서 그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제를 보니까 학생들의 신체 사이즈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변수인데, 그래서 키, 몸무게, 발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변수가 지금 3개, 키, 몸무게, 발 사이즈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할 때는 두 개씩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설은 이제 그 키, 몸무게, 발 사이즈 이런 3개의 변수가 있지만 두 변수, 즉 키와 몸무게, 또 키와 발 사이즈, 몸무게와 발 사이즈 이 두 개씩 우리가 쌍을 졌을 때 우리가 일단 키와 몸무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일단 상관관계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구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제 연구 가설이 되겠는데, 그래서 두 변수, 즉 그 키,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가 이제 우리가 연구 가설이 될 것이고요. 또는 뭐 몸무게와 발 사이즈를 관계를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몸무게와 발 사이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요.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상관 분석 학생 자료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는데요. 여기 x1, x2, x3, 그래서 키, 몸무게, 발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변수 보기로 가서 x1이 뭐고 x2가 뭐고 x3가 뭔지를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이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몸무게, 그 다음에 발 사이즈가 되겠죠? 발 사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데이터 보기로 가가지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여기 분석에 가시면 분석 A라고 있죠. 분석에 가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상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rrelation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별량 상관계수, 그래서 바이베리에이트라고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B가 이별량 상관계수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하고 몸무게, 발 사이즈를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키하고 몸무게, 키하고 발 사이즈, 몸무게, 발 사이즈의 상관계수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는데요. 상관계수에 보면 피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어슨 상관계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상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가시면은요, 옵션을 가시면 우리가 그 통계량에 보시면은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그 데이터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최대값, 최소값 이러한 기타 그 기본적인 그 특성은 아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러한 통계량 또는 디스크립티브 이러한 이 자료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창에 결과가 뜨는데요. 보시면 우리 기술 통계량, 우리가 아까 그 체크를 했기 때문에 키, 몸무게, 발 사이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키에 대한 평균가,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 몸무게, 표준 편차, 발 사이즈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관 분석의 우리가 이 결과 창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키, 몸무게, 발 사이즈, 키, 몸무게, 발 사이즈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키와 키의 이제 그 상관계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몸무게 상관계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발 사이즈와 발 사이즈의 상관계수 값은 1, 동일하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1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칭을 이루는 것 중에서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로서 키와 몸무게가 상관관계에 있느냐라는 가설을 우리가 그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다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유의성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성을 봤을 때 P 값이 알파 이퀄 0.05보다 작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유의 확률 P 값이 0.031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0.05보다 작죠. 0.05보다 작으면 무슨 가설의 채택이죠? 연구 가설의 채택이죠. 자, 그래서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다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키하고 발 사이즈를 보니까요. 키하고 발 사이즈를 보니 이때 유의 확률 값이 P 값이 우리가 0.105 나옵니다. 그렇죠? 0.05보다 크죠. 그럼 무슨 가설 채택이죠? 연구 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모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키와 몸무게는 우리가 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키와 몸무게 키하고 발 사이즈의 그 상관계수 값을 보니까 0.471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0.47이 나왔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 사이즈와 키의 이 상관계수는 0.471이 아니라 그냥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무게와 발 사이즈죠. 몸무게와 발 사이즈에 우리가 P 값을 보니 유의 확률 값을 보니까 0.083 나오죠. 즉 유의 수준 0.05보다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 가설이 채택이 되고 연구 가설이 기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몸무게와 발 사이즈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자, 여기에 상관계수 값이 0.498 나와도 이 498은 P 값이 알파 0.0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발 사이즈와 몸무게의 상관계수 값은 0.498이 아니라 0이다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